지리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나프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멕시코 경제는 북미 경제, 특히 이제 미국에 굉장히 깊은 정도로 편입이 됐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이라든지 물리적인 어떤 근접성 이런 것에 이제 기초해서 많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제조 기업들이 멕시코 내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상황들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중남미 국가와는 달리 원자재가 그래도 나름 적지 않은 풍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을 지으면 미국에 짓는 거와 마찬가지 효과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어서 멕시코에 짓는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제 USMCA에서 나왔던 가장 큰 이슈는 핵심 나프타에서 제시했던 핵심 부품의 조달 비율을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북미에서 이제 핵심 부품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그 비중을 높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멕시코의 USMCA에서 멕시코를 포함한 3개국에서 최소한의 시간당 $16 이상 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자가 일정 부분 제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IRA,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액공제 이런 내용들까지 겹치면서 멕시코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높아졌죠. 그래서 질문 주신 거에 답을 하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멕시코에 짓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USMCA에서 정한 어떤 노동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까지 노동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을 여러 어떤 경제 관련 협정에서 중요한 챕터로 넣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멕시코도 경제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고 이러한 조항들이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멕시코의 현재로서는 낮은 수준의 어떤 숙련된 노동력들을 과거와는 달리 미래에는 좀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누렸던 어떤 그런 베너핏이 일정 부분은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 남쪽의 아르헨티나부터 이쪽에 멕시코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남미 각국들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제 돋보이는 그런 나라들이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남미의 경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과 결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 경쟁의 격전지로서 중남미가 단연 꼽힐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워낙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을 중남미 국가들은 잘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의 국유화 이런 것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자원민족주의라고 해서 단순히 개방을 하지 않고 뭔가 좌파적인 어떤 대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설정된 어떤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뭔가 기술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가치 사슬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뭔가는 우리나라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정책들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이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전략들을 마련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가 통합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잘 연대가 되고 어떨 때는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또 어떻게 누가 중남미 내에서 뭐 남미 내에서 뭐 중미 내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통합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것도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 또 중요하게 주목되는 또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